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도 3회시에 했던 거 보겠습니다. 근무일수를 구한대요. 밑에 여기다 근무일수를 계산하는데 여기 체크 표시한 게 출근한 날짜인가 봐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죠. 문자가 들어가 있죠. 카운트 A 갖고는 계산할 수 있지만 카운트는 못 세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이번에 카운트 아니고요. 세 번째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잖아요. 결근한 날짜를 세겠지. 그러면 근무일수가 아니라 결근일수. 디카운트는 데이터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칸에 어느 항목에 있는 거를 계산할 개수를 셀 것이며 조건은 뭐냐? 디카운트 갖고는 이상해요. 그렇죠? 디카운트는 복잡한데 함수가. 카운트 A를 가지고 계산한다.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해당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엑셀에서는 저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매크로 형태로 저장을 해라,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라, XML 형태로 저장을 해라 하는 그런 기능들은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태로 저장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작업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불러오는 건 가능해요. 불러오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저장할 수는 없어요. 저장은 그게 틀린 것 같고요. 법리,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차트 문제가 있어서 차트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범례 있잖아요. 이 범례를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범례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지죠? 움직여지고 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됐잖아요. 원래는 이 범례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비어있던 범례 자리를 메꿔줘요. 자동 조정이 됩니다. 범례를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서 밑에 비어있었잖아요. 아까요. 이 비어있던 곳을 알아서 메꿔줍니다. 그런데 이 범례를 위쪽 그러면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른쪽 그럼 알아서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자동 조정이, 근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 조정이 깨져요.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그게 틀렸다 라는 거죠.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매크로를 클릭해서 그 중에 작성된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죠. 자, 여기 가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가 있으면 선택해 가지고 걔를 실행해라 하면 되는 거고. 예. 매크로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자, 도형을 그려놓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 있다. 셀에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살 수 있고요. 셀 말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도 되고 매크로도 되고 그 다음에 단추 있죠. 단추에는 매크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개발도에 가면 단추 있잖아요. 이 단추에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도 지정하고 매크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지정할 수 있고요. 단추는 매크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라고요? 매크로 셀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매크로 지정할 수 있다? 못한다.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되는 거야. 하이퍼링크만.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예. 붙여넣기에서 한번 보세요. 홈에 가면 제가 어떤 거를 복사했어요. 복사 그러면 붙여넣기 옵션 중에 뭐뭐 있나 보세요. 자, 어느 셀을 제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했어요. 붙여넣기 뭐가 있나 보세요. 통째로 붙여넣기, 수식만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 테두리 없이 붙여넣기, 이런 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문제. 이건 뭐죠? 라운드업. 라운드에서 컴마 1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만 남겨놓고 반올림 하래네요. 마이너스 1은 뭐다? 1의 자리에다 놓고 반올림을 하래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얘가 5 이상이 안 됐으니까 4060이 될 테고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남겨놓고 무조건 올려라 그런데 요 뒤에가 600이라면 6인데 604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7이 되는 거고요. 4161에서 1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0이 아니니까 무조건 456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지. 4570이 돼야죠. 1의 자리에서 올리는 거니까 10의 자리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5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62가 아니라 70.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은 페이지를 나눠서 얘는 어느 페이지에 들어갈 거고 쟤는 어느 페이지에 들어갈 건지를 우리가 보면서 작업하겠다라는 건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객체 삽입할 수 있고 데이터 입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는 거 없어요. 다 합니다. 예. 그게 틀린 말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38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따로 버튼을 만들어서 리본 메뉴는 위쪽에다가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이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해야 편해요. 그리고 여기 머리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편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을 쓰려면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다시 불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왔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내가 인쇄를 목적으로 했을 때 어느 페이지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페이지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추세선 들어갔네요. 추세선 들어갔어요. 추세선처럼 보이는데 추세선이 아니네요. 꺾은 선이네요. 그냥 총점은 국어, 영어, 파란 게 국어, 빨간 게 영어인데 오른쪽에 총점이에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점수를 더한 게 총점이니까. 같은 계열에다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숫자 막대를 놓고 보면은 국어, 영어보다 총점이 2배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는 왼쪽에는 국어, 영어 점수, 오른쪽에는 총점을 둔 거예요. 자, 총점이 보조축으로 되어 있는 이중축입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는 뭐예요? 영어 계열. 영어 계열의 홍길동, 영어 계열가 빨간 건데, 빨간 거에 홍길동? 빨간 홍길동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14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총점이잖아요. 국어 영어에는 140점이 없지 않습니까?
140이라는 숫자는 총점 얘기거든. 총점. 그것도 누구? 한길의 총점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축에는 0에서 80까지 10단위로 가고, 오른쪽에는 0에서 200까지 40단위로 가고 있고. 네, 답은 세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문제는 2014년도 2회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133쪽에 나와 있고요. 먼저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죠. 주문형 비디오. 세 번째,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영상을 공유한다. 이거는 VCS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상회의 시스템, 영상통화하는 거, 그런 거죠. 영상통화. 좋습니다. 많이 해야죠. 영상통화. 요즘 광고로도 많이 나와요. 뭐 진이야 영상통화 연결해줘. 그럼 뭐 해갖고 텔레비전에 크게 화면에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그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VOD, 영화 하나 틀어줘. 그러면 영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주문형 비디오죠. 자, 그 다음 거. IPv6은 IPv4에 대해서 주소 부족 현상이 발생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8비트씩 16개가 아니라 16비트, 16비트씩 8개. 16비트씩 8개. 그래서 128비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A 클래스, B 클래스 해서 E 클래스까지 클래스 5개는 IPv6에 관한 내용, 4에 관한 내용이고요. IPv6에서는 뭐가 나온다? 클래스란 말 대신에 뭐가 나와요? 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뭐 애니캐스트, 이런 캐스트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IPv4와의 호환성 놔주면 안 돼요. 예, 좋죠. 그래야 된다. 그리고 IPv4는 값이 0이라고 돼 있어도 0하고 점, 0하고 점 다 0을 써요. 그런데 IPv6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0, 0, 0, 0 이렇게 써야 되는데 0은 빼고 콜론만 찍기도 해요. 그럼 콜론과 콜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긴 0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멀티미디어 관련된 문제 중에 멀티미디어. 자,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압축 기술 개발됐고요. 아직 미비하다? 아닙니다. 압축 기술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뭐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거, 인증이 뭐예요? 너 누구니?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검사하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 누구니? 아이디 패스워드.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 남들이 알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누군가가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앱을 까시게 되면은요, 여기 인증받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로그인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실명 인증 확인하게끔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연결이 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인증. 그 다음에 생체 인증 같은 거 있다 그랬죠?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홍채. 암호화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남이 모르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는지를 남이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방화벽은 뭐죠? 불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 보안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 시키는 기능. 브릿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쪽 네트워크 저쪽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죠. 브릿지는. 그러니까 보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브릿지에도 사실은 보안이 들어갈 거예요. 연결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보안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보안에 관한 기술은 아니고 브릿지에 보안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5번.
자체 검색 기능은 없는데 한 번의 검색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찾아주는 거를 메타라 그래, 메타. 근데 이 지금 메타 검색을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 네이버 것만 보여줬어요. 다음은 다음 것만 보여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검색하고 싶으면 네이버 가서 검색하고 다음 가서 검색하고 야후 가서 검색하고 다 따로따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이 메타 검색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원하면은 검색을 하면 네이버 거 다음 거 뭐 야후 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거든요. 편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다음 것도 알려줘요. 메타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타 검색 사이트 자체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하고요. 6번.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송수신자. 그리고 사이에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관한 프로토콜, 규약이 필요하겠죠. 규칙과 약속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전화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고, 그때 뭐 띡띡띡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간다든지,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전화 받기를 눌러야만이 통화가 된다든지 하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7번 통신망. 래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고요. 근거리, 짧은 거리. 외는 국가와 대륙, 넓은 지역이고요. BISD에는 비동기식 전달입니다. 비동기식. 동기식이 아니고 비동기식. 동기식은 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가는 거. 비동기식은 잘게 쪼개져서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면 되잖아요. 꼭 순서대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모이면 된다 하는 거죠. 8번 디지털 컴퓨터. 아까 디지털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디지털은 뭐다?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미적분 계산이 아니라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하고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그리고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범용 컴퓨터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고 곡선 그래프는 아날로그고 두 번째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문제 9번 연산속도 얘기가 나왔어요. 연산속도 가장 빠른 건 뭐냐?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곱하기 1000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는 거기다 또 1000분의 1을 또 곱한 거죠. 10억 분의 1초. 피코 세컨드는 1조 분의 1초. 피코.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피코소프트사가 있었어요. 피코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코는 뭐예요? 1조 분의 1이라고 하는 건데 100만 배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을 뭐를 잘못 만드는지 망했더라고. 그런 이름이 의미가 좀 있는 것도 있어요. 10번 보수는요 0과 2를 뒤집으세요. 0과 2를 뒤집어 가지고 뒤에다 1을 더하세요. 말이 쉽대. 한번 해볼게요. 0110 이거 이진수죠. 그렇죠. 이거를 뭐로 해라? 2의 보수. 2의 보수를 취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1을 더한다. 0은 1은 0으로 바꾼다는 말은 1의 보수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 한다는 얘기인데 본래 10진수는 9보수 10보수가 있어요. 9보수는 합이 9가 되게 하는 거예요. 5 그러면 4 3 그러면 6 합이 9가 되게끔 하는 거고요.
거기다 1 더하면 10이 되는 거죠. 57 그러면 어떻게 돼요? 57에다 뭐를 더하면 100이 되죠? 원래 42가 되면 99가 되죠? 거기다 1 더하면 43이 되잖아요. 43이 10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진수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0110은 뭐로 바뀐다? 1001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0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여기다 1 더하면 2가 아니라 하나가 올라가야 이렇게 얘는 0 돼. 1010 맞네요. 진법 변환, 진법 보수 변환, 보수 표현, 예, 막 복잡하게 내지는 않아요. 네 자리 숫자 요 정도만 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10 11 이거 2의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0100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더하기 1 해주니까 뭐가 된다? 0101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2의 보수는 1011이니까 0100으로 바꿔놓고 1을 더해주니까 01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CPU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지 알아야 되는데 클럭 주파수, 클럭 1초에 얼마만큼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클럭 주파수로 따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초당 한 30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크면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비싸요, 캐시 메모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뭐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컴퓨터를 이제 구경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면은 디자인이 예쁜 것만 보지 마시고 클럭 주파수도 보셔야 되고 캐시 메모리도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명령어의 크기는 대부분 다 64비트 다 처리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직렬 처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성능을 나타나는 건 뭐로 표현해요? 자동차, 배기량, 에어백의 개수, 뭐 그 승차할 수 있는 인원수, 연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도 성능을 나타낼 때 클럭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그 캐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FSB도 있어요. FSB라고 빠져있네. FSB라고 하는 그런 요인도 알아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사실은.